브라질 본토 주짓수 베이스 파이터들을 모조리 박살낸 일본인 격투기 레전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선수는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격투기 무대에서 프로레슬링 기술을 선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꿀잼 파이터였죠. 사쿠라바 카즈시는 프라이드에서 전성기를 펼쳤던 프로레슬러 출신의 MMA 파이터로 강력한 그래플링 스킬뿐만 아니라 IQ 레슬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지능적인 플레이, 그리고 전무후무한 엔터테인먼트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한편 사쿠라바 카즈시는 그레이시 헌터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 별명은 사쿠라바 카즈시가 MMA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그레이시 가문의 파이터들을 한 명도 아니고 총 4명이나 꺾으면서 붙여졌습니다. 브라질 주짓수를 창시한 그레이시 가문마저 꺾을 만큼 강력한 그래플링을 가졌던 사쿠라바 카즈시는 프라이드 역대 최다 서브미션 승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UFC 토너먼트 챔피언십 우승 경력과 UFC 명예의 전당 헌해까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죠. 한편 그렇게 레전드가 된 사쿠라바 카즈시의 커리어는 반달레이 실바, 미르코 크로캅 등 파괴적인 타격기를 가진 선수들에게 패배하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MMA 커리어 말미에 5연패를 기록한 후 은퇴하면서 20년에 가까운 기나긴 MMA 커리어를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퀸텟이라는 그래플링 프로모션을 설립해 UFC와 제휴시키는 등 사업 성과를 이루면서 업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루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69년 일본에서 태어난 사쿠라바 카즈시는 레슬링 영웅을 소재로 한 일본 만화 타이거 마스크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레슬러를 꿈꾸며 성장한 사쿠라바 카즈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리스타일 레슬링을 시작하여 대학교 시절엔 레슬링 팀에서 주장을 맡을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레슬링 코치 자리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프로레슬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쿠라바 카즈시는 그 제안을 거절했고 프로레슬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WWE를 통해 잘 알고 있는 프로레슬링은 사실 서브미션 레슬링 중 한 종류인 캐치레슬링이라는 종목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프로레슬링 중에서 일본의 프로레슬링은 유독 실전 지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따라서 레슬러 출신인 사쿠라바 카즈시는 프로레슬링에서도 실전 지향적인 그래플링 훈련을 병행했고 훗날 MMA 파이터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프로레슬러가 격투기 경기에 참가하여 자신이 실전에 얼마나 강한지 증명함과 동시에 프로레슬링을 알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 안토니오 이노키가 무하마드 알리와 펼쳤던 경기가 그 시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 이후 일본의 프로레슬러 안조 요지가 해외 원정 중 그레이시 가문의 힉슨 그레이시에게 패하고, 프로레슬링계에서 사쿠라바 카즈시와 사이가 가까웠던 다카다 노부히코마저 힉슨 그레이시에게 패배하면서 일본 프로레슬링의 체면과 인지도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7이었던 사쿠라바 카즈시 또한 MMA 무대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초반부터 교체 선수로 UFC 토너먼트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쿠라바 카즈시는 체격이 훨씬 큰 주짓수 강자 마커스 실베이라 선수를 상대로 치열한 그래플링 공방 끝에 안바를 성공시키며 승리했고, UFC 헤비급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일본 프로레슬러의 자존심을 드높인 영웅이 됩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여러분, 프로레슬링은 실제로 강합니다 라고 말했던 장면은 현재까지 오랫동안 일본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영웅이 된 사쿠라바의 인기는 휘청이던 일본 프로레슬링의 인지도를 지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일본 프로레슬링의 인지도는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사쿠라바 카즈시가 소속된 킹덤 프로레슬링 단체는 해체되었는데요. 이 상황은 사쿠라바가 전업 MMA 파이터로서 프라이드의 출사표를 던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쿠라바는 브라질 주짓수 강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했고 일본의 영웅으로서 점점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반달레이 실바를 상대로 무자비 펀치 TKO 승을 거둔 빅토 벨포트 선수를 상대로 스피닝 백킥과 스탬핑 등 인상적인 타격 장면을 보여주며 판정승을 거두었고 MMA계에서도 최강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죠. 한편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쿠라바는 강력한 그래플링뿐만 아니라 특유의 엔터테인먼트로 세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앤서니 마시아스 선수와의 경기는 레전드급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했는데요. 탄력적인 거리 조절로 타격에서 우위를 점한 끝에 매치기로 테이크다운까지 가져간 사쿠라바 카즈시는 갑자기 뜬금 몽골리안 촉을 날리며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누워있는 상대방 앞에서 점프 후 스탬핑을 날리는가 싶더니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가 달려와 슬라이딩 사이드킥을 날립니다. 맞은 상대 선수도 사쿠라바 카즈시의 열정을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네요. 다음 공격은 이건 뭐 어지러움 유발 공격인가요? MMA 경기에서 참신하고 특이한 공격을 보여준 사쿠라바는 안발을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 상대 선수는 너무 재밌는 경기였다는 듯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무렵 브라질 그래플러들과 일본 레슬러들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일본 레슬러 사노 나오키 선수가 그레이시 가문의 호일러 그레이시 선수에게 패배한 상황에서 사쿠라바 카즈시는 호일러 그레이시 선수의 다음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게임에 승부수를 걸었던 호일러 그레이시 선수였지만 사쿠라바 카즈시는 사정없는 레그킥으로 이를 차단했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끝에 그라운드 게임에 들어가 기무라를 성공시킵니다. 호일러 그레이시는 탭을 치지 않았으나 선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사쿠라바의 TKO 승리를 선언했죠. 이렇게 사쿠라바 카즈시는 수십 년 동안 격투기 경기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그레이시 가문을 격파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승리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쿠라바 카즈시가 사용한 이 기무라 락이라는 기술은 사쿠라바 카즈시 이전 마지막으로 그레이시 가문을 꺾은 일본 무술가 기무라 마사히코가 호일러 그레이시의 아버지인 엘리오 그레이시를 상대로 승리했을 때 사용한 바로 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엘리오 그레이시가 탭을 치지 않자 기무라 마사히코는 그의 팔을 몇 번이나 비틀어 부러뜨렸고 결국 엘리오 그레이시의 매니저가 경기를 중지시켜야 했죠. 때문에 사쿠라바 카즈시가 기무라 락으로 호일러 그레이시를 이겼다는 점은 그 의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한편 그레이시 가문에서는 호일러 그레이시가 탭을 치지 않았는데 패배를 선언한 프라이드의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그에 이어 전 UFC 챔피언이자 무패 전적의 호이스 그레이시가 가문의 명예를 걸고 사쿠라바에게 도전하겠다며 2000년 프라이드 그랑프리에 참가했습니다. 16강전이었던 대회에서 호이스 그레이시는 보란듯 일본 레슬러 다카다 노부히코를 꺾었고 8강에서 사쿠라바 카즈시를 마주했습니다. 그레이시 가문은 이 경기에 대하여 라운드당 15분씩 무제한 라운드를 제한함과 동시에 KO 되거나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건까지 제안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데스매치인데요. 그레이시의 엄청난 제안을 받은 사쿠라바 카즈시는 얼마든지요 2박 3일이라도 싸울 수 있습니다 라며 흔쾌히 제안을 승낙했고 이 경기는 무려 90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되고 호이스 그레이시의 공격이 큰 효과가 없는 가운데 사쿠라바는 창의적이면서 때로는 파괴적인 파운딩을 성공했고 위협적인 그래플링뿐만 아니라 여유를 잃지 않고 관중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사쿠라바는 무게 실린 레그킥을 계속했고 데미지가 쌓인 호이스 그레이시는 레그킥에 다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답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리에 쌓인 데미지가 심화되자 호이스 그레이시의 코너는 흰 타올을 던져 경기를 포기해야 했죠. 그렇게 그레이시 가문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사쿠라바 카즈시는 그레이시 헌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호일러 그레이시도 격파하고 초기 UFC 챔피언인 호이스 그레이시도 이렇게 꺾어버리니 별명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렇게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를 꺾은 사쿠라바 카즈시는 같은 날 이어서 그랑프리 준결승전을 치렀으나 피로로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사쿠라바 카즈시는 이후 프라이드 10에서 헨조 그레이시 선수와 맞섰습니다. 헨조 그레이시 선수는 앞서 싸운 그레이시 가문 파이터들에 비해 강한 타격기를 가진 선수로 꽤나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지만 사쿠라바 카즈시는 그 타격을 잘 이용하여 테이크다운으로 받아쳤습니다. 누워있는 헨조 그레이시 선수를 상대로 인상 깊은 옆돌리기 동작을 보여준 사쿠라바 카즈시였지만 큰 수확은 없었는데요.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넘나드는 공방 끝에 헨조 그레이시 선수는 회심의 일격으로 사쿠라바의 백을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사쿠라바 카즈시는 등을 잡힌 상태에서 그림 같은 기무라를 성공시켰습니다. 탭을 치지 않는 헨조 그레이시, 그의 발은 부러졌고 심판은 경기를 멈췄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헨조 그레이시는 사쿠라바 카즈시는 일본 버전의 그레이시다 라는 말로 경의를 표했죠. 사실 이긴 건 사쿠라바인데 그러면 그레이시가 브라질의 사쿠라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존심 강한 그레이시 가문다운 츤데레식 칭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쿠라바 카즈시는 머지않아 그레이시 가문의 하이언 그레이시도 상대하게 됩니다. 경기 전 사쿠라바를 서브미션으로 이기겠다며 자신감을 밝힌 하이언 그레이시는 초반부터 저돌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만 그래플링을 앞세운 사쿠라바가 압도적이었고 고전하던 하이언 그레이시는 경기 끝에 힐훅을 성공했지만 사쿠라바는 별일 없다는 듯이 힐훅에 목숨을 건 하이언 그레이시 위에 앉아 엉덩이를 찰싹 때렸고 큰 웃음을 남기며 판정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덧 사쿠라바는 MMA 데뷔 4년 만에 4명의 그레이시 가문 파이터를 꺾었고 그레이시 헌터 타이틀을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사쿠라바 카즈시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그 전성기를 끝낸 파이터는 다름 아닌 도끼살인마 반달레이 실바였습니다. 사쿠라바 카즈시는 강력한 타격을 가진 반달레이 실바를 펀치로 다운시키기까지 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지만 이후 반달레이 실바가 사쿠라바 카즈시를 다운시킨 뒤 머리에 킥과 니를 섞은 타격을 퍼부었고 이는 사쿠라바 카즈시의 TKO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엄청난 피지컬과 괴력에 퀸튼 잭슨을 서브미션 승으로 꺾은 사쿠라바는 자신감과 함께 다시 한번 반달레이 실바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경기에서 길로틴 초크로 승부수를 걸어온 사쿠라바 카즈시였지만 반달레이 실바는 그런 사쿠라바 카즈시를 몸째로 들어 내리쳤고 이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은 사쿠라바는 경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름 아쉬웠던 두 경기에 더불어 훗날 반달레이 실바와의 세 번째 경기까지 치른 사쿠라바 카즈시였지만 펀치 KO로 패배하고 말았죠. 타격기라는 큰 단점을 느낀 사쿠라바 카즈시는 반달레이 실바와의 경기 이후 슈트박스 아카데미에서 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타격기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루코 크로캅 선수에게 TKO 패, 안토니오 호제리오 노게이라 선수에게 판정패, 히카루도 아루나 선수에게 TKO 패를 하는 등 파괴적인 타격기를 가진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은퇴설이 돌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그런 패배들 사이에 케빈 랜들맨 선수나 켄 샴락 선수처럼 거물급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겨우 자존심을 지킨 사쿠라바는 프라이드를 떠났고 단체를 옮겨가며 MMA와 프로레슬링 사이를 오갔습니다. MMA 파이터로서 사쿠라바 카즈시는 5번의 연속 패배를 끝으로 2015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은퇴하였고 우리의 그레이시 헌터는 최종적으로 26승 17패 1무라는 기록을 남기며 커리어의 종지부를 찍었죠.
예, 오늘은 구설수에 오르던 일본 프로레슬링이 실제로 강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며 일본의 영웅이 된 사쿠라바 카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전설로서 최근에는 퀸텟이라는 그래플링 프로모션을 설립해 사업가가 된 사쿠라바 카즈시인데요. 앞으로도 격투기 세계에 좋은 본보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